네, 좋은 말씀 앞에 두 분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혁신시장의 법적 이슈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그런 분야가 공정거래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슈가 등장하면 바로 이제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제재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내 등장을 하는데 어떤 현안 해결 이게 중시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시의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논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어떤 본원적인 고찰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조금 뒤늦게 되거나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홍대식 교수님께서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깊이 있고 정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쉽지 않은 난제이긴 한데 그래서 홍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 슬라이드를 사실 이제 질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두 가지 정도 드리긴 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새로운 개인 데이터, 비개인 데이터 이런 담론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독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 의문을 이제 제기해 주셨는데 이제 짐작되는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이 가능하냐, 과연 개방된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또 이 데이터 독점 규제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설령 독점이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포착하고 분석해서 그걸 독점인지 아닌지를 규명해낼 수 있는가. 그러려면 관련 시장 획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기법들이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칫 규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규명해낼 것인지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학계의 보편적인 실무는 물론이고요, 데이터 수집, 활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우려가 실제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제적 접근도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토론문에서는 이제 간단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어떤 우려들이 경쟁법에서 제기될 수 있는가, 이거는 다 논의가 이제껏 많이 있었습니다만 플랫폼 중심의 이제 거래 환경 속에서 이제 당연히 이용자가 많으면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수집된 걸 토대로 해서 알고리즘의 학습 효과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각 소비자라든지 정보를 원하는 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데이터가 축적되고 사업자의 수익성이 확보되면 또 다른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인접 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예컨대 사업자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의 격차가 결국은 데이터 수집 역량의 격차를 유발하고, 이 격차가 결국은 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의 질적 격차를 또 야기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순환고리가 형성이 되니까 이로부터 여러 가지 경쟁법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독점이라는 말도 약간 중의적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아까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래 대상으로서 데이터 자체의 독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창출되는 또 독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앞에 이슈는 주로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끼워 팔게 한다든지, 반대로 이제 뒤에는 데이터가 거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법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쌓는다든지 공급 접근을 거절한다든지, 여기서 또 말씀하신 필수 설비 이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거래 활성화, 거래 비용 절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정책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 이제 데이터 독점의 어떤 경쟁법적 이슈의 층위를 좀 보면, 우선은 아까 좀 전에 말씀 연장선상인데요. 데이터의 수집하고 활용 단계에서 이것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집 관리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여기서 프라이버시 침해, 또 그리고 당초 내가
개인 정보를 제공했을 때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그게 식별 정보가 돼서 나한테 결국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 혹은 이제 수집된 빅데이터가 유출될 문제, 이런 문제도 뭐 기업 결합 같은 데서 이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활용 단계에서 이거는 이제 주로 시진화명 중심으로 이슈가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이게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고, 또 이게 프라이버시 경쟁을 이제 뭐 좀 침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별이나 봉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각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소비자의 어떤 선호나 취향을 이렇게 포착을 해서 거기에 차별, 소비자마다 달리 이제 취급하는, 거래 조건을 달리하는 문제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집 관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이슈, 그리고 이제 활용 단계에서는 개인정보하고 관계없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비개인 정보도 시진화명에서는, 그래서 경쟁법에서는 사실은 그 개인정보 법제와 달리 개인정보, 비개인정보 이런 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경쟁법에서는 그 구분이 크게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독점 이후에는 진입장벽 이슈가 상당히 이제 제기될 텐데, 당연히 이제 뭐 지금 멀티호밍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전환 비용도 크고, 또 개인 정보를 또 모든 사업자에게 이제 동일하게 정보하기도 힘들고, 또 막상 또 거래 과정에서 이게 자기가 수집한 데이터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에 여하튼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기존 데이터가 진입장벽이나 굉장히 이제 경쟁 여건의 차이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카르텔 이슈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경쟁법적 이슈들은 이제 전통적인 이슈, 끼어 팔기라든지 배타적 거래, 뭐 카르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기존 법리에서 이제 벗어난 지점에 많은 이슈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새로운 이슈,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경쟁법,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어떻게 포섭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생각해볼 부분인데요. 거기에 뭐 간단히 몇 말씀 드리면, 우선은 뭐 이거는 논의가 좀 있습니다만, 그 공정거래법 안에서도 이 개인정보 이슈를 이제 포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비가격 경쟁, 품질 경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논의는 이제 상당 정도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결합이나 이 배제적 행위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경쟁법상 문제로 삼을 수 있고, 뭐 그런 그 밑에는 뭐 비슷한 얘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화명 규제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이제 이게 정보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문제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지금 들어와 있긴 한데, 사실 시장 획정이라든지 뭐 경쟁 제한성 판단은 어쨌든 독과점, 시장 지배적 진화명이 먼저 전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다뤄졌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넘어서 시진화명 차원에서 할 수는 없을까? 현행법 2조 7호에서는 글쎄 이걸 이제 해석을 통해서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 공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시지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 사업,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주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거기 이제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고려 요소들을 이제 추가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 이 등이나 혹은 이제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로서 데이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화명 그 심사 기준에서는 뭐 지금 현행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이거를 수용할 수 있지 뭐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새로 입법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굳이 보자면 특허권, 기타 이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 조건 정도가 여기에 이제 근접해 보이고, 정보자산의 보유 규모 이런 거를 입법적으로 좀 추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 독일에 이미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이익저해라는 이게 그거를 남용행위로 하나를 이제 포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법, 다른 입법에 비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포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교적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이게 가해방송인가 티브로드 사건인가 모르겠는데, 요 이제 이때 그 소비자이익저해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요거를 응용을 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나 목적이 독점적 이익에 과도한 실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남용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기업 결합과 관련해서는
시장 획정이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경쟁장성 심사를 이제 거치게 될 텐데 기업 결합이 이제 아까 이제 뭐 사실 자기가 취득한 정보가 데이터가 아니면 효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자기가 갖지 않은 데이터가 더 유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업 결합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수평 수직 이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이걸 구분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상품 용역 경쟁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업 결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시장 획정도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취급 상품이 동종 유사한지 관련 시장 내 매출액이 어떤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기업 결합 신고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시행령 개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래 금액 내지 인수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로 된 게 정보자산의 가치를 발현하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데이터 내지 정보자산의 규모 또한 이제 신고 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거래 금액이라는 간접적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의 존재 및 가치를 포섭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